여러분 반갑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이네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한번 천만전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전국의 금융권은 비상이다. 금융권. 지금 12월이면은 산타 랠리를 달리하는데 산타 랠리는 사라진 것 같고 온갖 다 지금 난리네요. 지금 뭐 비상입니다. 비상. 진짜 말 그대로. 환율도 안 좋고 주식시장도 안 좋고 내수 경기도 안 좋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소상공인들 물어보면 다들 힘들다 할 겁니다.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상 유지하면은 진짜 잘하는 걸 겁니다. 현상 유지. 이러다가 진짜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 뭐 쉽게 망하진 않겠지만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내수 경기가 일단 좋아하는데 너무 좋지 않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제 급물살을 타다 보니까 또 금융권이 이제 불확실성에 이제 확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걸 대비해야겠죠. 그 대비를 해서 현재는 비상가동에 운영 중이다. 비상가동 돌입 중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불참을 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그 탄핵안 표결이 무산이 됐고 그러다 보니 정치 불안은 좀 더 길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이제 지속되는 상황인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죠. 하여튼 외국인들은 지난 3일에 비상사태 그 비상기업 사태 이후로 국내 증시와 특히 금융주에 대해서 투자를 거둬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금융주가 잘 나갔잖아 한때 잘 오르더니 이제 막 연타로 깨지더라고요. 보니까 금융당국은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를 검토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펼치고 있다. 릴레이 간담회를 현재 열고 대비에 나섰다는 겁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그룹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 해제 후에 그 지주사의 그 지휘 아래 비상점검 관리 체계를 가동을 했고 원달러 환율을 비롯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유동성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그룹에서는 리스크 관리 담당을 그룹장을 주축으로 해서 위기 대응 회의를 꾸준히 열고 있어요.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유동성과 자본 비율 관리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외환과 주식, 채권 등 그 주요 금융시장 지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부분별 위험 취약 쪽의 그 취약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야겠죠. 그리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하고 그 자기 자본 비율 이 영향을 조직에 공유하려는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각 그룹은 비상기업 사태 후에 쏟아지고 있는 고객 문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 같아요. 한 금융지주 관계자도 고객자산 유형 관리를 강화하고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고객과 주주 간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은 이 국가 신용 등급이 하방 압력을 받아요. 하여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라죠. 앞서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비상기업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에 한국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3대 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있어요. 무디스에 의해서 피치 역시 정치적인 갈등 장기화에 따라서 이 부정적인 영향을 조명을 하고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거죠. 이 국가 신용평가사들은 해당 국가의 내란이나 이 정쟁에 대해서 신용평가 시 엄격한 평가를 해요.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 국채 금리가 뛰는 등 한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죠. 만에 하나라도 신용대 타격을 입게 되면 한국은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정부 이 탄핵 전국 때보다도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더욱더 취약해진다는 점에서 파장은 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 등 국내 금융사들도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만큼 이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은 그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의 차환이 어려움을 겪거나 최악의 경우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 경우 국내 금융사는 결국 자기 돈으로 상환해야 돼요.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으면 끝내 채무 불이행 사태가 빚어지고 하여튼 안 좋습니다. 다만 현 시점까지는 각종 지표가 대체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그게 금융사들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에 보면 금융위원회, 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에 그 금융시장, 그러니까 금융지주의 그 회장까지 막 포함을 해가지고 긴급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안을 검토한답니다. 조만간 하겠어요 회의를. 이 부문별 그 리스크 관리하겠죠. 그 비상위기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해가지고 시장 안정에 그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이번 주에 보니까 신한과 KB, 하나, 우리, 농협 이 5대 금융지주죠. 여기 회장들하고 같이 인전 정책금융기관 등이 모여가지고 참석하는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회의 개최 시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금융위가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 개최 가능성이 있고 확정 시 안내한다는 공지가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금융지주랑 은행과 그 은행의 그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을 하고요. 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그 정치적인 리스크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확대 속에서요. 국내외 충격파 대비를 주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금융권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원화가치 하락입니다. 원화가치 하락이다. 지난 6일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서울연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같은 기간보다 4원 10전 올랐죠. 1419원 20전이더라고요. 내가 1450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하여튼 종가는 전날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은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이 장중 한때 1429원 20전까지 올라섰어요. 널뛰기 하더라. 그 주간거래에서 1420원대 환율이 나타난 것은 2022년 11월 4일 이후로 2년 1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후에 지난 4일 새벽 야간거래에서 환율이 1442원까지 오른 바 있어요. 야간거래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대표성을 띠기는 어렵죠. 하여튼 주간거래에서 1420원대로 치솟다 보니까 외환당국이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선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50원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환율 급등은 기업의 매입 외환 물량이 늘어나고 이 대기업 위주로 외화 예금을 빼내서 은행의 외화 유동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관련 추가담보 제공 그런 요구도 마진콜이죠. 그 마진콜도 유동성 부족이 잠재 요인으로 꼽고 있고 외화 표시 자산이나 해외 출자금 중 그 신용 유형 가중 자산 등이 늘어가지고 금융그룹 전체 국제 결제은행 BIS 이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요 금융주주들은 원달러 환율이 10원 높아지면은 이 자기자본 비율이 약 0.01에서 0.02%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철강과 반도체, 석유화학, 운송 등 업종과 그런 업종들, 기업의 자금 조달과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들의 대출해준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부담이 커지겠죠. 하여튼 상당히 안 좋다. 정치적인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금융업종에 대한 투자를 대거 철회하고 나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난 3일에 그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해제 후에 지난 6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한 1조 원 정도, 특히 금융주를 한 7천억 정도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유가증권 시장에서 총 1조 86억 순매도, 일자별로 지난 4일에는 4,071억, 5일에는 3,174억, 6일에는 2,841억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해당 기간 금융업종에서만 7천억 정도 넘게 순매도했고요. 이 매도세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외국인들은 금융업종 순매도가 지난 4일은 2,552억, 5일에 2,786억, 6일에는 1,760억 정도 해서 총 7,098억 기록합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 금융업종 순매도가 이틀 연속 2천억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렇게 금융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원화 가치 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자금 회수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50원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이번 주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도 가장 약세예요. 약세.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 이 반도체 경기 우려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11일부터 투자 심리는 좋지 않았는데, 여기에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 약재가 더해진 거죠. 윤 대통령이 아주 큰 건 했네요. 진짜 보니까 큰 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겠죠. 반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하여튼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골병들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투자 항상 신중하게 하시고 손해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때 봬요.